그날 오전 최은숙은 요양센터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32년이었다. 남편 김태영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전 재산을 털어 빚을 갚았다. 친정어머니가 남겨준 땅을 팔아 요양센터 건물을 올렸다. 낮에는 어르신들 밥을 먹이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다. 그렇게 12년을 버텨 이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남편이 실장 조미란과 손을 잡고 있었다. 최은숙은 CCTV 화면을 보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남편의 손이 조미란의 허리를 감쌀 때 그녀의 눈앞이 하얗게 지워졌다. 최은숙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건물 비밀번호 4자리를 바꿨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남편 김태영은 그때까지도 몰랐다. 아내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1963년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난 최은숙은 어릴 때부터 억척스럽다는 말을 들었다. 농사 짓는 부모 밑에서 마디로 자라며 동생 셋의 뒷바라지를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광주 방직 공장에 취직해 돈을 붙였다. 그녀가 꿈꾼 것은 단 하나였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24살의 김태영을 만났다.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한다는 그는 반듯하고 말주변이 좋았다. 첫 만남에서 그는 말했다. 내가 당신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요. 은숙은 그 말을 믿었다. 그것이 실수였다고 깨닫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결혼 후 10년 남편의 사업은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아들 김진우를 낳고 6년이 지났을 때 인테리어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빚이 2억이 넘었다. 은숙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은숙아,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지킨 땅이야. 그래도 가져가거라. 은숙은 그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움직였다. 친정 땅 2,000평을 팔았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 더 마련했다. 남편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 땅을 샀다. 그때 은숙의 나이 45이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사회복지사 공부도 시작했다. 남편 김태영은 그 사이 집에서 TV를 봤다. 당신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 좀 쉬지. 당신이 쉬라고 만든 상황이잖아요. 남편은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 요양센터 하늘정원을 개원한 것은 2012년 봄이었다. 처음엔 어르신 1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40명이 넘는다. 은숙은 센터장이었고 남편 김태영은 명목상 이사였다. 조미란이 실장으로 들어온 것은 2019년 가을이었다. 42살. 이혼 경력이 있고 사회복지사 경력 8년차. 면접에서 인상이 좋았다. 일도 잘했다. 은숙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조미란이 들어온 지 석 달쯤 됐을 때였다. 남편이 갑자기 센터에 자주 나왔다. 그것도 은숙이 외출한 날만. 사장님, 이사님이 어제도 오셔서 조 실장님이랑 한참 얘기하시던데요. 응, 업무 얘기겠지. 그 순간 은숙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은숙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있었다. 센터 회계 장부를 디지털과 수기 2가지로 동시에 기록하는 것. 친정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은숙아, 종이에 남겨라. 종이는 거짓말을 못한다. 수기 장부는 센터 안금고가 아니라 은숙의 친정 동생 집 장롱 안에 있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직은. 그날은 2023년 11월 9일이었다. 은숙이 병원 정기검진을 마치고 예정보다 2시간 일찍 센터로 돌아온 날.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은숙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남편 김태영의 뒷모습, 그리고 그 앞에 선 조미란.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다. 은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돌아섰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사무실로 들어와 CCTV 녹화 파일을 USB에 담았다. 증거는 챙겨야지. 손이 떨렸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깍두기. 남편이 들어왔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다. 오늘 좀 일찍 왔네. 응. 검진 일찍 끝났어. 둘은 밥을 먹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은숙은 밥을 씹으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가 차려준 밥을 30년 넘게 먹었구나.
내가 번 돈으로 이 밥상이 차려졌구나. 요즘 센터 잘 돌아가? 응, 잘 돼. 조 실장이 유능하더라고. 유능하다는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다. 은숙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김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진우는 결혼한 지 4년째였다. 김진우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무슨 얘기로? 센터를 조금 바꾸고 싶다고. 시설 리모델링이라는데 아빠가? 나한테 말도 없이? 몰라 나도. 그냥 전달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은숙은 잠시 창밖을 봤다. 리모델링. 핑계다 라고 직감했다. 그날 오후 은숙은 회계 서류를 다시 살펴봤다. 지난 6달 동안 센터 운영 비용이 이상했다. 소모품 항목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외부 강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월 300만 원씩이나 됐다. 강사가 누군데? 이름이 없잖아. 은숙은 수기 장부를 꺼내 대조했다. 현금 출납부와 전혀 맞지 않았다.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은숙은 이미 알고 있었다. 박수진의 고백. 저녁 퇴근 직전 은숙은 가장 오래된 직원 박수진을 불렀다. 박수진은 개원 때부터 같이 일한 26살 사회복지사였다. 최은숙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줘. 나한테. 사장님, 보이는 거 있으면 말해줘. 나 흔들리지 않아. 박수진은 한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눈물을 글썽였다. 실장님이 이사님이랑 같이 퇴근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주말에도요. 소모품 주문도 실장님이 혼자 처리하세요. 저는 장부를 못 보게 하고. 알겠어. 고마워. 은숙은 박수진의 손을 한번 꽉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을 보고 박수진은 이상하게 안도했다. 은숙은 혼자서 서울 서초동으로 올라갔다. 이민정 변호사, 여성가족법 전문, 지인의 소개였다. 사모님, 지금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세요? CCTV 영상, 수기장부, 계좌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변호사가 잠시 눈을 들었다. 준비가 많이 되셨네요. 30년 동안 배운 게 그거예요. 준비하는 것.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봤다. 건물 등기가 사모님 단독 명의네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뒀어요. 남편은 몰라요. 이민정 변호사는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다. 잘하셨어요. 이 경우엔 이혼 청구권, 재산분할, 손해배상까지 세 방향 다 가능합니다. 김태영은 알고 있었을까? 요양센터 건물 하늘정원이 자기 이름 한 글자도 없다는 것을. 은숙이 건물을 올릴 때 남편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대출도 은숙 명의, 계약서도 은숙 명의. 당시 김태영은 신용불량자여서 어차피 불가능했다. 요양원 사업은 당신이 잘 아니까 당신 이름으로 하자고. 그 말이 그에게는 배려였을지 모른다. 은숙에게는 씁쓸한 비웃음이었다. 당신이 신용불량자니까 어차피 내 이름으로 해야 하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은숙을 살렸다. 사흘 후 은숙은 센터 사무실에서 조미란을 마주했다. 사장님 부르셨어요? 앉아요. 조미란이 앉았다. 눈을 조금 피했다. 소모품 장부 가져와요. 그게 지금 정리 중이라서요. 언제까지 정리돼요? 내일이나 오늘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장님, 혹시 저한테 뭔가 오해하시는 건 아니죠? 오해. 은숙은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씹었다. 오해인지 사실인지 장부 보면 알겠죠. 조미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그날 저녁 친정 동생 최은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무슨 일이야? 변호사한테 연락했다고? 응. 이혼할 거야. 수화기 너머로 동생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괜찮아? 응. 사실은 오래전부터 괜찮았어. 내가 모른 척했던 거지. 그 말이 전화선을 타고 동생 귀에 닿았을 때 은하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언니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언니 장롱 안에 있는 거 아직 거기 있어. 알아? 고마워. 수기장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종이들. 이제 그것들이 쓸 시간이 됐다. 2023년 12월 1일 새벽 5시. 최은숙은 혼자 요양센터 앞에 섰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그녀는 번호 패드에 손을 올렸다. 기존 비밀번호 1107. 결혼기념일이었다. 새 비밀번호 325. 친정어머니 생신. 삑. 초록불이 들어왔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은숙은 느꼈다. 이제 이 건물은 완전히 내 것이다. 오전 9시. 김태영이 센터 현관 앞에서 전화를 했다. 당신 번호 왜 바꿔? 안 열려.
바꿨어요. 왜? 빨리 열어줘. 당신은 이제 여기 관계자가 아니에요. 잠시 침묵. 무슨 소리야? 내가 이사잖아. 이사 해임했어요. 어제 이사회 결의로. 은숙은 전화기를 들고 현관 유리 너머로 남편을 봤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가는 것을. 지금 장난해? 장난은 당신이 더 잘하잖아요. 오전 10시. 이번엔 조미란이 현관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열리지 않았다. 사장님, 저 못 들어가요. 알아요. 왜요? 실장직 해고 통보서를 어제 문자로 보냈는데 못 보셨어요? 잠시 뒤 밖에서 조미란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말이 돼요? 이유도 없이? 이유요? CCTV 영상 보내드릴까요? 그 말에 조미란이 굳었다. 유리문 너머에서 은숙은 그 얼굴을 똑바로 봤다. 이틀 후 남편 김태영이 아들 김진우를 앞세워 집으로 왔다. 엄마 좀 얘기해. 아빠가 무슨 상황인지. 앉아. 은숙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다. 수기장부, CCTV 캡처, 계좌 내역, 등기부 등본. 진우야, 이 센터 건물은 엄마 단독 명의야. 아빠는 한 푼도 안 됐어. 지난 6개월 동안 센터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4,600만 원이야. 그 돈이 어디 갔는지는 이 계좌 내역서가 보여줘. 진우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김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혼 소송 낼 거야.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 내 것을 지키는 거니까. 위자료만 받을게. 변호사가 산정한 금액으로. 아들 진우가 아버지를 봤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보였다. 아버지, 지금까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세요? 그날 저녁 조미란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은숙은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덮었다. 잘못은 맞지. 그런데 미안함은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해야지. 다음 날 김태영은 짐을 싸서 나갔다. 조미란은 퇴직금 정산 이후 연락이 끊겼다. 둘 다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소문이 돌았다. 최은숙의 요양센터 하늘정원은 그날도 문을 열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흘러나왔다. 이듬해 봄이었다. 요양센터 마당에 개나리가 피었다. 은숙은 어르신들 손을 잡고 마당을 걸었다. 원장님, 요즘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그래요? 제가요? 응, 전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달라. 은숙은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봤다. 파랬다. 이렇게 파란 하늘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자신이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주 일요일 아들 진우가 혼자 센터를 찾아왔다. 엄마, 왔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몰랐어. 진우가 눈을 붉혔다. 아버지 빚 갚을 때 외할머니 땅 판 거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엄마 미안해. 은숙은 아들 머리를 한번 쓸었다. 내 잘못 아니야. 그리고 엄마는 괜찮아. 지금부터 괜찮아. 그 말이 아들에게는 위로였다. 은숙 자신에게는 선언이었다. 은숙은 직원 박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너 부원장 할 생각 있어? 네? 나 혼자 다 할 수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박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할게요, 원장님. 원장님 말고 은숙 씨라고 해. 우리 이제 동료야. 박수진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325. 새 비밀번호의 날짜. 친정어머니 최명순의 생신. 은숙은 혼자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봄 햇살이 비석을 따뜻하게 덮고 있었다. 엄마 땅 파신 것 같아 했어. 그리고 이제 내 거야. 바람이 한번 불었다. 은숙은 그 바람이 어머니 같다고 생각했다. 뭐라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 같은. 요양센터 하늘정원은 지금도 운영 중이다. 원장 최은숙, 부원장 박수진, 어르신 45명. 건물 명의는 여전히 최은숙 단독. 그녀는 오늘도 아침 일찍 출근한다. 비밀번호를 누른다. 325. 문이 열린다. 어머니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가르침이었다.